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5월 31일 시행한 소방관계 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그래서 41번에 보면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숙박시설 11층 이상 이건 해당이 되고요. 연면적 지하가 1000제곱미터 이상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 판매시설 있죠. 수용인원이 요게 300명이 아닌 500명 이상인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을 보면요. 자,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요거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지하층, 무창층일 경우는 500, 그 다음에 그 밖의 층은 1000제곱 이상. 그다음에 여기 판매시설 나오죠? 여기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바로 3번이 여러분이 틀린 거니까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42번은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거.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아닌 거. 자, 지하가중 터널로서 500m 이상이면 대상이니까 맞죠? 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해당돼요, 다. 지하층 바닥 면적이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이 아닌 것은 150제곱미터 이상이죠.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이게 35명이 아닌 50명의 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옥내 작업장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그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은요, 연면적 400제곱 이상, 지하층, 무창층 150제곱미터 이상인데, 지하층, 무창층에 공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터널의 길이 500m 이상, 옥내 작업장 50인 이상이죠. 43번이요. 자,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 해야 되는 사항, 반드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내릴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청문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위원회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변명의 시간을 주는 걸 우리가 청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문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 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관리업의 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나 제품 검사 중지, 성능 인증 취소, 마찬가지 또 우수 품질 인증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이거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44번,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산림, 당연히 소방 대상물 맞죠. 그 다음에 항해 중인 선박했는데,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은 소방 대상물인데,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공중에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 있죠. 그것도 소방 대상물이 아니죠. 공항에 착륙되어 있는 비행기는 소방 대상물 맞죠.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번 가죠.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갈 거는 예방, 경계, 진압이니까 3번이 바로 답이죠. 46번은 또 하자, 보수, 보증기간인데 보증기간이 다른 거. 자, 옥내. 요 기계니까 3년이죠. 자, 비상방송. 이거 전기 분야니까 2년.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전기 분야지만 요건 특별히 3년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기계 분야죠. 3년.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는 요 2번 비상방송 설비는 2년이죠. 다음에 47번 나가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자, 옥내에서 지정수량 50배가 아니고 100배예요. 하루에 뭐 지정수량 50배인데 100배죠.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는 옥내 저장소. 요게 바로 자탐 대상. 연면적 요 100제곱미터가 아닌 연면적 요게 5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해서 답은 바로 그 3번인데 자탐 설비 나오면요. 위험물에서는 지정 수량의 요 100배하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48번 나가죠. 자, 인류오염물인데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거. 인류오염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오염물은 어떻게 예우라고 그랬어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아염과 무, 그 다음에 부질료,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지정수량 5월 31일, 50kg, 300kg, 1000kg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질산염류 있죠? 요 질자가 들어가죠. 질산염류. 요 놈이 바로 인류염물이죠. 특수인화물은 사류염물이에요. 과염소산, 요거 육류염물이죠. 유기과산화물, 요건 오류염물이죠. 그래서 오염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여러분 요거 분명하고 지정 수량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해드리니까 암기하면 확실히 편해요. 네, 49번. 사류염물인데 1석유류의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을 물어본 거예요. 수용성 액체. 물에 잘 녹는 오염물. 지정 수량을 물어본 건데 이건 여러분이 사류는 여러분이 특수인화물 인화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요. 5월 24일 그다음에 박 대통령 서거한 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에요. 동식물류는 그대로 만이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50리터, 1석유류는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 동식물류는 10,000리터예요. 지정 수량이. 그런데 수용성일 경우 1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예요. 지정 수량이. 즉 물에 녹는다는 것은 그만큼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용성은 400리터죠. 알코올류는 전부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해요. 자, 이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리터.
삼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리터. 사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어요. 전부 물에 안 녹죠. 뭐 기계유나 실린더유 아니면 가소제. 그래서 이 사석유류는 물에 전부 안 녹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선 1석유류니까 수용성은 400리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 다음에 50번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방염도료 들어가죠. 소방호스, 공기업기 들어가는데 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있죠. 후레쉬 얘기하는 거예요. 후레쉬. 요놈은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용품 1번에서 그 5번까지가 있는데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용품이 아닌 거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1번 가죠. 자,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노인하고 유아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닌 거. 요양병원. 이건 병원이잖아요. 이 병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의료시설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죠. 아동복지시설, 이건 그 유아시설이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유자시설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2번 무창층 나왔네요. 또 그래서 이 무창층이라는 것은 대구부 면적 합계가 지상층 중에서 대구부 면적 합계가 당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니까 이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무창층의 정의는 지상층 중에서 요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그래서 개구부로 인정해주는 요건은요, 크기가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그다음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m 이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이제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 상태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이게 이류염물의 인화성 고체의 정의예요. 인화성 고체.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인화성 고체는 이류염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정의는 고형 알코올이 대표적인 거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요 40도씨 미만인 거. 유황, 이것도 이류염물이죠. 순도가 60 중량 % 이상만 유황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철분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우염물에서 제외. 그다음에 요 금속분 나오면요, 요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50 중량 % 미만은 우염물에서 제외. 마그네슘 나오면요, 여러분 2mm 체 또는 직경 2mm 이상 막대 모양은 그 우염물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특별히 이건 다 지금 뭐예요? 이류염물이죠. 육류염물은요, 요 과산화수소 있죠. 요건 중량이 36 중량 % 이상만 우염물에 해당. 그 다음에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우염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4번으로 넘어가죠. 자, 54번은 소방시설 업자가, 다시 말해서 설계업,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 방염 처리업자가 관계인에게 통보 의무사항 아닌 거, 지휘승계하면 통보해줘야 되죠.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통보해줘야 되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는 통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주소 변경되면 다 알려주죠. 왜냐면 뭐 서류 같은 거 보낼 때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주소가 변경될 때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5번 넘어가죠. 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 이게 뭐예요? 소화활동설비죠. 그래서 소화활동설비 찾아내라는 거예요. 소화활동설비는 3년 무제비라고 그랬죠. 연결 송수관설비, 연결 살수설비, 연소 방지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제한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죠. 그래서 소화 용수설비만 돼 있는 거, 연결 살수하고 제연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다음에 56번. 자, 인접하고 있는 시도 간에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 사항이 아닌 거. 즉, 경기도에서 화재가 나면 인접한 서울이나 충청도 이런 데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소방 응원을 갖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시도지사 간에는 서로 상호 응원 협정을 갖다 체결을 해야 돼요. 화재 조사 활동,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소방 교육하고 응원 출동을요. 이건 없죠. 3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하고 규모. 이건 미리 다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호 응원 협정 체결 사항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7번. 자,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는데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예, 징역은 5년 이하고 벌금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제일 커요. 보시면 전부 방해한 거죠. 일부러. 사람 구출하는 거 방해하거나 소화재 진압 방해하거나 보시면 고의로 일부러 방해한 거. 소방대원 마찬가지로 방해. 소방장비 파손 이런 방해. 여기도 방해죠. 방해. 이건 술 먹고 어떤 머리가 돌지 않는 이상은 화재 진압하는데 방해할 사람은 없겠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음에 58번. 소방용수시설하고 요 지리조사의 실시 횟수. 이건 월 1회 이상이죠. 요건 3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이건 뭐냐면은 소방서에서 관내를 갖다가 지리를 잘 알아야 되지. 빨리 화재가 나면 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지리조사도 해놓고 소방용수시설 조사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월 1회 이상 하는 거죠. 누가 하느냐?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조사하고 도로가 폭이 넓어졌니, 좁아졌냐, 교통이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도로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는 거. 다음에 59번 가죠. 자,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개수. 잘못됐으면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개수명령이죠. 누가 해요?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죠. 본부장, 서장.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소방청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은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1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
자, 60번은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특수 가연물에 분명하고 지정 수량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기 조금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그 시간이 있는 분들은 암기할 때 요 면나, 그 다음에 요 넝사볕, 그 다음에 가석, 가목, 그 다음에 합성수지류죠. 그래서 요건 200, 400, 그 다음에 3개가 1000이에요. 자, 나무 껍질 보면 얼마예요? 400kg 이상이니까 특수가연물 맞죠? 500kg니까. 네, 가연성 고체 3000kg 이상인데 여기 2000이니까 이게 특수가연물이 아니죠. 3000kg 이상이에요. 가연성 고체는. 목재 가공품 이거 10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고, 가연성 액체류 이거 2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특수가연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닌 거는 바로 2번 요 가연성 요 고체류는 얼마? 3000kg 이상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